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은 재신경치료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재신경치료를 성공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가 성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팔로우업을 하고 뼈까지 생긴 다음에 이제는 좀 성공을 했으니 안심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있는 반면, 팔로우업을 했는데 다시 염증이 재발이 되고 증상이 잡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뿌리 끝으로 접근하는 수술, 치근단 수술이나 치아 재식술 같은 끝단에 있는 치아 살리는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게 궁금하시면 집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아래 어금니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있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재신경 치료 후에 결국에는 실패해서 임플란트까지 간 케이스예요. 왜 실패를 했을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두 개 다 어금니가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다고 오셨는데, 뿌리 끝에 여기가 이제 염증이 좀 있고 여기도 염증이 있고 여기가 이제 스플린트 크라운이 되어 있어요. 스플린트 크라운. 근데 스플린트 여기를 묶어 놓게 되면 여기에 치실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는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여기를 분리를 해놔야 단독으로 치아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치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기도 하고 환자가 위생 관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원래의 치아처럼 분리된 상태로 하는 거를 저는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anyway, 이 치아를 보니까 이 주변의 염증 양상이 마찬가지로 길쭉하게 뼈가 녹아있는 거 보니까 크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직 치근 파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이거를 뜯어서 제가 살리는 치료를 해보는데, 현미경상에서 금이 가 있으면 이거 못 살립니다. 이 치아는 재신경치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경치료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뜯은 거죠. 뜯었는데 여기는 레진 코어를 해놨고요. 여기는 아말감 코어를 해놨네요. 이 재료를 왜 다르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충치도 있고 지저분해요. 현미경상에서 이제 뜯고 들어가면서 충치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하는데, 현미경상에서 크랙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저분할 뿐이고 치아 금가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하니까 환자분한테 여기 임시치아로 좀 씌워서 좀 관찰을 해보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관찰을 했는데 환자분의 증상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크라운으로 씌우고 그러면 지켜봅시다. 여기 뼈가 생기는지 관찰을 해봅시다 라고 이제 정기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6개월 후에 검진에 오셨어요. 근데 환자분이 불편감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치아가 불편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염증이 그대로 길쭉하게 재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금이 일반적으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현미경상에서 쳐다봐도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발주 임플란트로 가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임플란트로 간 거예요. 모의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위치를 잡고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좋아하니까 한 거죠. 자, 여기 사진을 잘 보셔야 되세요. 이 윗부분에서 제가 이제 여기는 뼈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봤을 때는 크랙이 안 보였는데, 여기 보이세요? 요렇게 아래에서부터 금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치근 수직 파절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현미경 치료를 했을 때 안 보이면 일단 살리는 치료를 하기로 했으니까 살렸지만, 결국에는 수직 치근 파절 크랙이 뿌리 쪽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뼈가 절대 안 생겨요. 결국엔 임플란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도 크랙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했고, 이게 안 좋지만 일단은 씌워서 염증이 재발이 되면 임플란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이제 임플란트 넘어가서 잘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이기는 해요. 그래서 2주 후, 한 달 후면 잇몸이 이렇게 깨끗이 스스로 치유를 시키고 임플란트 본 떠가지고 이렇게 잘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거의 크라운하고 비슷한 크기로 잘 완성을 이렇게 해드린 케이스이고, 이렇게 앞에 있는 치아는 괜찮고 맨 끝에는 결국에 수직 치근 파절로 인해서 임플란트까지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쪽에 불편감 때문에 오셨는데, 이 끝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깨끗이 해서 신경치료 다시 해서 크라운을 잘 쓰고 계시지만
유치하는 신경치료가 실패를 해서 임플란트로 넘어간 케이스죠. 임플란트로. 만약에 이게 치근 수직 파절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제가 살리는 치근단 수술이나 치아 재식술을 아마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한번 고민해 볼 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케이스에서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거는요. 맨 처음에 이제 재신경 치료를 했잖아요. 이제 재신경 치료를 하게 됐다는 거는 이 전 단계에 신경 치료를 했는데 이게 실패가 된 거죠. 실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신경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재신경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경 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을 하느냐? 자, 성공하면 좋겠으나 어떤 케이스는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건 성공을 하고 어떤 건 실패를 하느냐? 자, 성공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환자의 증상이 중요하죠. 증상이 해결이 됐다. 환자의 증상이라면 통증이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엑스레이상으로 염증, 잇몸 염증이 해결이 됐다. 그리고 치아 뿌리의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녹았으면 뼈 녹은 거, 뼈 흡수된 게 뼈 문제도 다시 몇 달 후에 뼈가 차 올라오는 것까지 봐야지 이게 성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경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팔로우업을 하거든요. 팔로우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팔로우업을 이제 뭐 3개월,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증상이나 염증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해결이 돼요. 단기간에 몇 달만 해도 이 증상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실패인 경우는 증상이 재발되거나 환자가 뭐 아픈 통증이 재발이 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뭔가 씹지를 못하겠거나 그런 게 재발이 됐거나 염증이 잇몸에 염증 고름이 있었는데 그 고름이 다시 생기거나 환자의 증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뼈의 반응이 좋지 않거나 까맣게 보이는 그 염증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 근데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옵션은 이제 발치할 거냐? 발치하게 되면 이제 발치 임플란트겠죠. 아니면 그 다음 단계의 넥스트 스텝이 치근단 절제술이나 치아 재식술 같은 치근 절제술 같은 수술 옵션이 있는 곳이 있다면 또 한 번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발치 임플란트로 바로 간 이유가 뭐였죠? 크랙 때문이었죠. 크랙. 그러니까 치아가 수직적으로 대나무처럼 쪼개진 게 맞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발치 임플란트로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꼬집 치과 DM 구독과 좋아요 요청 꼭 드리고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